이 요산이라는 것은 염산과 같아서 뼈도 녹이고 시신경도 녹입니다. 시신경을 녹이게 되면 실명하게 되겠죠. 온몸이 붓기도 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골다공증의 원인을 칼슘 부족이라 하여 칼슘이 많은 식품이나 영양제를 찾는데 자정요법의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서도 젊은 사람은 왜 괜찮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골다공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도 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 왜 걸리겠습니까? 의혈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이 불어나고 요산이 뼈 속의 칼슘과 무기물을 녹여버리기 때문인데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물이 고이겠습니까? 바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첫 단계로 진통소염제를 주죠.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글자 그대로 진통소염제, 진통제, 일종의 마취약과 같은 것입니다. 진통제나 마취약은 별반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그 마취, 신경을 마취시키는 것이죠. 이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은 물론입니다. 당장의 통증을 못 느끼게 하니 활동하기에는 물론 편하겠죠. 이때 의사는 등산이나 무거운 것 드는 것을 피하고 운동으로는 수영 같은 것을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수영이 관절염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현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영이나 운동이 관절염을 회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벼운 관절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운동을 아무리 해도 수영을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운동하면 더욱더 관절염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 때문에 오는 병은 운동으로 물론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운동을 해도 절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병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2002년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대구의 카톨릭 병원입니다. 이 병원 대강당에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전문 의사들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관절염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의학 박사들이 한 5, 6명 정도 등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했으니까요. 약 500여 명의 환자들이 참석하여 점심 대신에 나누어 주는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거의 한 4시간 동안 슬라이드도 보면서 여러 박사님들의 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나도 관절염이 있어서 참석하여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염이 나타나면 첫 단계는 진통소염제입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통소염제를 주는데 이거 먹고 관절염 낫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활하기 편하도록 통증만 깔아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에게 치료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그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점점 따라 없어지면 뼈끼리 부딪혀서 더욱 심한 통증이 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뼈끼리의 마찰로 인하여 뼈가루가 발생하면 통증이 더욱 심하여 다리를 못 쓰는 단계에 이르고 결국 수술로서 뼈가루를 제거하고 인공연골을 주입한다는 것이죠. 인공연골은 약 한 2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싫다면 무릎을 잘라내고 아예 인공관절, 금속관절입니다.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무릎을 잘라내고 인공금속 관절로 바꿔야 한다. 수술비도 물론 걱정이겠지만 인공관절로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참담하죠. 진통제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퇴행성 관절염도 자정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치를 모르면 절대로 믿을 수 없겠지만 이치와 원리를 알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간단한 치료 원리는 단계적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간과 그 주변에 의혈이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작용을 못하여 수백 가지의 병을 유발하고 수백 가지의 병을 고치려면 간과 그 주변에 막히고 쌓여있는 의혈을 제거하면 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자정요법의 목적은 현대의학을 몰라도 병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백과사전을 송두리째 암기하고서도 병을 못 고치는 의학 박사보다는 현대의학을 몰라도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아마 더 소중하겠죠. 몸에 특히 신장이나 간장, 위장, 심장에 의혈이 쌓이면 모든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분의 의혈을 제거하여 모세혈관을 열어주기만 하면 대부분의 병은 깨끗이 치유됩니다. 이 현대의학은 10년을 공부해도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정요법은 하루만 공부하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무병장수하게 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한 30년쯤 더 늘리는 것이 자정요법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위장에 어혈이 쌓이고 막히면 갖가지 위장병을 일으킵니다. 현대의학은 위장병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로 만성위장염, 신경성 위장염이라는 병이름이 있죠. 왜 이런 병이름이 있느냐 하면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그건 만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신경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그것은 유전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죠. 관절염도 그렇습니다. 현대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진통제나 수술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골다공증도 그렇고 만성두통, 신경성 두통도 그렇고 거의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진통제 아니면 항생제 밖에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있다면 칼슘이나 인슐린 등의 보충 영양제를 투입하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학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듣고 보는 상식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현대학은 병을 치료해주는 척 흉내만 내고 환자로부터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의사들 스스로도 말할 정도니까요. 그 대표적 인물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유명한 의학 박사 하루야마 시게오 아닙니까? 현재 야마토 시에서 260여 개의 병실을 가진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입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저서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MRI 기계 한 대가 50억 원인데 요즘은 성능이 더 좋은 200억 원짜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200억 원짜리 기계에 대한 본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상대로 MRI를 촬영하면 적어도 99명 정도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병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200억 원짜리 기계의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싼 기계에 대한 비용은 결국 또다시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의무고시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과 그 세월과 그 고생을 누가 보상해 줘야 하겠습니까? 환자들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었다면 환자들에게 무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런 의사라면 환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집에서 돈 안 들고 자정요법으로 병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나 병원은 절대 여러분에게 자정요법으로 병 고치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정요법을 권했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한대요. 그럴 때는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병 고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내가 여동생 어깨 통증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그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먼저 소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고 이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해버린다면 실력 없는 의사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환자는 어깨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당신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라 한다면 환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의사는 병을 발견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보겠죠. 또 환자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결국 환자도 비싼 MRI나 CT 촬영을 하여 무슨 병인지 밝혀 달라고 할 것이고 의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200억짜리 첨단 기계 MRI 촬영을 하여도 이상이 없으니 환자도 의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MRI 촬영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진통제인지 밀가루인지 약을 받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보약, 침술, 온열치료, 물리치료, 적외선 치료, 찜질 다 동원 다 했답니다. 특히 딸아이가 날마다 엄마의 어깨를 전물로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설명절로 친가에 왔다가 오빠의 자정요법으로 간단히 치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빠라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두통으로 3년을 고생하신 나의 아버지도 이 병원 저희 의원에서 번번이 혈압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하고 진통제를 산더미처럼 갖다 먹다가 방 안에 진통제가 항상 쌓여 있습니다. CT 촬영, MRI 촬영 다 해보았지만 결국 별다른 이상은 없고요. 나이가 많아서,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주는 약이나 갖다 먹으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는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자식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유언을 남기려고 하던 중에 자정요법으로 깨끗이 치유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즉 인체는 자연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면 모든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약물로는 질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를 만들지는 못하고 피는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약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피는, 즉 혈액은 공장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혈로만 해결하고 있죠. 피를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헌혈이 필요 없겠죠.
모든 질병과 치료의 비밀은 이 혈액 속에 있습니다. 피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피의 비밀은 인간은 어차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피의 비밀에 대해서는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맑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피가 흐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건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정요법으로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만 공부하면 20년 공부한 의사 10명, 100명보다 더 훌륭한 치료사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여러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980년대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 재벌 기업의 회장이 TV 방송에 출연하여 소중한 젊음이라는 주제로 많은 젊은이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젊음의 중요성을 TV 화면에서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 중에는 나는 기업을 일으키고 부와 명예도 얻었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젊음입니다. 젊음을 다시 얻기 위하여 본인은 병원에서 내 몸에 피를 버림과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피를 수혈받기를 수차 거듭하였지만 젊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죠. 하지만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깊은 교훈이 담긴 연설이라 생각되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자정요법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이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몸속 굵은 혈관에서 정상적으로 잘 흐르고 있는 맑은 혈을 뽑아서 버리고 그 대신에 청년들의 피를 들여보낸다고 젊음이 되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토록 허황된 짓을 그 당시에 병원이 왜 했겠습니까? 병원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회장님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회장님이 그때 자정요법을 알았더라면 아마 소원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몸속에 60년 동안 쌓였던 쓰레기, 다시 말해서 의혈입니다. 의혈을 제거했더라면 그 자리에 맑은 피가 다시 흘러서 젊음을 되찾고 더욱 무병장수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입니다. 1980년 초에 젊은 사람의 피를 노인의 몸속에 넣으면 그 노인이 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노인이 왜 기력이 약해지는지, 왜 늙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을 못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의 피가 들어오면 젊어질 것이다. 기력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피나 청년의 피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분 분석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의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청년보다 어혈이 더 많이 쌓여서 모세 혈관이 더 많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 그 자체가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혈만 제거하면, 즉 모세 혈관을 청소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만 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이 활력과 이 체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